10월 토익 예상 문제 특강 Part 7 실전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자, 오늘 지문은 기사와 관련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단일, 2중, 3중 지문이 다 기사랑 관련된 내용을 저희 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사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겠죠? 자, 파트별로 문제 푸는 시간 참고하셔서 오늘 1번부터 14번까지 걸리는 시간 14분 정도면 좋겠습니다. 기사 양식 알려드릴게요. 기사는 제목이 곧 주제예요. 근데 제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자, 기사는 보통은 article 이렇게 나오거나 언론 발표문에서 press release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기사 제목이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full sentence로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명사 몇 개로 이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보통은 자, 제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곧 주제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와 직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목에 현재 시제가 있는 경우는 보통 과거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과거인 경우는 수동태, 그리고 제목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미래의 느낌이 강하고 ing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이 지금 투부정사로 된 경우입니다. 투부정사가 있으면 뭐다? 미래의 느낌이 강하다. 실제로 이런 제목들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는 시제가 미래일 거라고요. 자, 제목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곧 Outer Circle Corporation이라는 회사가 이사 갈 것이다. 미래 느낌. 근데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동격으로 삽입구문 처리하는데 빼면은 자, 이 회사가 발표했어요. 과거로. 뭐라고 발표했냐면 곧 회사 본사를 이전시킬 것이다. 그래서 will relocate하고 to move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EBS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 거래를 타격했대요. 자, 그 얘기는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얘기죠. 실제로 과거로 이어지는 점 볼게요. 어제 EBS라는 회사가 entered an agreement. agreement는 deal하고 똑같은 뜻이죠. 거래, 합의란 뜻이니까 이렇게 과거 시제로 연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경우도 있지만 90% 이상이 이러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목이 없을 경우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중에 90% 이상이 다 전반부에 있어요. 특히 기사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써야 하는 글이니까. 따라서 제목이 없을 경우에 전반부의 주제문 파악을 위해서 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벌써 어떻게 왜 아시겠죠? 왜 중요해서 특히 그 이유는 기사는 어휘가 딱딱한 것도 있지만 인명, 지명, 따옴표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읽고 있으나 이 지명끼리 연결이 안 되고 소속 연결, 따옴표가 누가 했는지 이런 인용 연결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감을 못 잡는 게 기사예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중반부 보시면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실. 이게 이제 따옴표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어떤 연구를 들어서 제시하는 경우, 그리고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통계 나오면 뭐 퍼센트 나오고 숫자 나오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런 미세한 숫자들은 무시해도 좋아요. 정확하게 묻고 있지 않는 한. 그래서 보통 숫자가 나오면 제가 밑줄 같은 거 해놓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 본문에서 다뤘던 내용에 대한 제안, 앞으로의 뭐 전망 아니면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 지문을 가지고요. 단일, 2중, 3중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언론 발표문 이게 이제 기사의 또 다른 표현인데 제일 처음에 우리 문제 풀 때 하는 거 안 잊으셨죠? 글의 속성을 파악한다. 이게 1번 글의 속성.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이 있으면 제목을 읽어주고 제목이 없으면 첫 한두 문장을 읽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로 간다? 문제로 간다. 자, 문제에서 이제 키워드를 읽는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첫 번째 기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없으니까 우리 첫 번째 주제문 읽고 갈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서울이라고 도시명이 나와 있는 건 이 기사가 취재된 장소를 얘기하고요. 자, 2월에 제가 지금 2월이라는 단어에 노란색 했죠. 그게 이제 키워드를 표시한 건데 키워드가 뭐냐면 내가 나중에 답 찾으러 올 때 가장 힌트가 되는 단어들, 내가 이 단어를 어디서 읽었더라? 좌표 표시를 해놓기에 가장 편한 단어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질문에 나왔던 단어가 그대로 본문에 있지 않다는 거 또는 본문에서 발견된 답의 근거가 그대로 보기에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때 변형시키기 어려운 단어가 바로 고유명사죠. 절대 못 바꾸는 거.
또는 바꿔도 숫자나 시간 같은 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좀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3를 뭐 3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the third라는 서술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한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 단어는 왜 포인트가 되냐면 우리 보통 비즈니스라는 게 좋은 말만 해도 거래가 될까 말까인데 벌써 부정적 내용이 들어간다는 건 그게 주제 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캐치해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단어도 바꿀 수 있는데 약간 한계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단어들 위주로 본문의 밑줄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 나중에 답 찾기가 더 쉬워지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단어들은 재표현되기가 어렵거나 한정적, 즉 제한이 있어서 좌표 표시하기 가능하고 적당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질문 읽을 때에도 질문은 꼭 의문사 플러스 또 키워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라는 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그 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질문의 키워드 읽을 때는 자 의문사 플러스 위에서 말씀드린 이 단어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키워드 위주로 노란색 표시를 해놨어요.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고 2월에 소비자 가격이 지난 4개월 동안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어요. 제가 지금 The Biggest의 노란색을 했는데 최상급도 강조 표현인데 이 강조가 된 표현들은 문제랑 직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강조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언제 벌어졌냐면 지난 7월 이래로 매달 3%씩 오른 결과래요. 그래서 어쨌든 2월에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용이 물가 상승에 관한 내용이겠구나라고 주제 목적을 감을 잡으시고 바로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는 건데요. 자, 이때 상승이란 단어는 토익 특히 기사 지문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약간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표현을 알아야 정답을 잘 찝어내잖아요. 그래서 상승과 관련된 단어 rise, increase, jump 이것도 뭐 뛰는 거니까 상승이고요. soar, 치솟다, surge 이것도 올라가다. 그다음에 skyrocket 그러면 하늘로 뿅 치솟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승과 관련된 단어 요 정도? 요 뒤에 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앞에 건 뭐 누구나 아는 단어니까. 자, 그럼 반대말도 알아두셔야겠죠? fall, decrease, plunge, 곤두박질 치다, decline, 기울이다, 뭐 기울다, 하강하다 이 뜻이고 역시 plummet도 곤두박질 치다 이 뜻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상승, 하강 단어 정리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지금 미리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장까지 읽었으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지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총 5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1번 문제에 가서 뭐 읽어야 돼? 질문의 키워드를 알아내야겠죠? 자, 그러면 의문사 which month 무슨 달에 the largest increase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는가 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소비자 가격이 가장 상승세를 탔던 때를 찍으셔야 되는데 이때 키워드 the largest 자, 요게 왜 키워드냐면은 우리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아까 고유명사, 숫자, 시간, 부정적 단어 이외에 이걸 알아두면 좀 더 고득점하고 연결될 만한 것들을 제가 정리해 둔 거예요. 이때 이제 뭔가 한정해 주는 거, 너만 돼 이런 것들. 그러면 너만 되는 게 뭐니? 이렇게 문제로 직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only란 단어는 나중에 보기에서 독점적인 exclusive라든가 아니면 뭐뭐를 제외하고 모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어로 알아두시면 답 찾기 편하다. 또는 이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아, 여기서 문제 나오겠다. 이런 느낌을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추가 also는 additional, another. 자, another 나오면요. 굉장히 문제가 잘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앞으로 한 달 더 공부할 거야. 그러면 총 공부하는 개월 수는 2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now. 자, now란 얘기는 뭔가 지금부터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변에도 주제 목적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고요. 자, former, new 이런 주변 단어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ven 강조하는 표현인데 심지어가 붙으면 분명히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답이 나오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must, 뭐뭐 해야 한다. 이것도 강조 표현. important, 중요해. 당연히 앞뒤에서 답 나오겠죠? 자, 비교급, 최상급. 특히 최상급. 가장 뭐뭐하다.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보기에서 만약에 질문에서 최상급을 보셨다면 본문에서도 최상급을 찾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장 뭐뭐하다라는 표현은 뭐보다 뭐뭐한 것은 없다라는 비교급이거나 아니면 같은 최상급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 여러분이 질문에서 최상급을 보셨다면 본문 가서 비교 또는 최상급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해되신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질문에서 소비자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던 때가 언제니? 라는 거를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비교급이나 뭐보다 뭐한 것은 없다라는 비교급이나 아니면 같은 최상급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the biggest rise가 이 질문에 나왔던 largest하고 똑같은 표현이 되겠다는 걸 골라내시면 바로 언제? 2월 달이 답이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신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금 1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자, 1번 문제 풀었으니까 이제 2번 문제 읽고 그 질문의 키워드를 찾아서 답의 근거를 찾아갑시다. 자, 여기 대부분의 회사, 저희 수량 표현이에요. 제가 아까 고유명사, 숫자, 시간, 부정적 단어가 절대적인 키워드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숫자랑 관련된 표현 중에 수량 표현도 있어요. 대부분의 some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most라고 나왔는데 보기에서는 다 똑같은데 some으로 바꿔놨어.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니까 이런 수량 표현 은근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raw material price, 그러면 이게 원자재거든요. 그 원자재 가격의 surge, 상승이 자, 뭐 때문이라고 하는가라는 뜻인데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attribute A to B라는 건데 이때 B가 명사예요. to가 전치사입니다. 해석은 A를 B의 탓 또는 덕분으로 돌리다. 이 탓하고 덕분이 근데 약간 반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긍정적이면 덕분이다라고 해석하시고 내용이 약간 부정적이면 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약간 탓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탓이라면 부정적인 거니까 이 질문의 답의 근거는 부정적 기운이 있는 데서 찾아야겠구나라고 근거를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정적인 느낌이 나오는 곳에서부터 촉을 세워서 2번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도대체 뭐 때문이라고 하는가?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래서 대부분 잡고 부정적 기운 찾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그 뒤를 쭉 읽으셔야겠죠? 안 읽은데 있으면 안 돼요. 요새는 다 읽어야 돼요. 답의 근거만 찾아서 여기저기 읽으면 분명히 나중에 총정리하는 문제에서 당하기 마련입니다. 뭐 다음 중 사실인 것은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다 읽으셔야 돼요. 자, 이것은 아마도 뭐 때문이냐면 아마도 나중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디에? 물가 상승률에. 이런 내용이구나.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가서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대부분의 회사들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뭐 때문이라고 하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가장 최근의 단면, 스냅샷. 그러면 단순, 짧게 설명하는 묘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 정도로 볼게요. 자, 그러면 최근에 수요일인데요. 그것도 노동부서에 의해서 발표된 인플레이션 최근 단면에 따르면 그 인플레이션 자체가 어떤 기회를 증가시켰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정부가 아마도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기회죠. 이런 증가, 그렇게 확률을 올렸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바로 이자율을 안정화시키는 캠페인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지금보다 라고 경제학자들이 말했대요. 그럼 대부분의 회사랑 물가 상승 탓 이런 아직 내용이 없지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자마자 우리가 아까 잡았던 대부분의 회사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촉을 세우죠.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왔어요. 흡수하려고. 원자재 가격 상승. 자, 이 하이크란 단어가 상승이란 단어예요.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던 surge하고 동의어죠. 그래서 이 상승의 몇몇들을 좀 일부라도 내가 흡수하려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노력했어요. 뭘 통해서? 다양한 창조적인 회계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회계적으로 좀 조절을 잘해서 내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처리해 볼까라고 노력을 했지만 자, 이제 부정적 기운이 나오기 시작하죠. 답 나올 것 같은 느낌. 근데 필수 불가결하게 어쩔 수 없이 이 높은 원자재 가격은 그대로 누구에게 돌아갔다? 고객에게 돌아갔다. 소비자 가격 상승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근데 그 대부분의 블레임들은 자, 이제 부정적 기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부정적 단어가 나옵니다. blame이 무슨 뜻이에요? 탓이란 뜻이잖아요. 비난. 이 비난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다? 자, lie with 뭐뭐와 같이 놓여 있다니까 일치하다 이 뜻이죠. 자, 뭐와 일치하냐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원유 가격이네요. 그죠? 원유 가격. 즉 솟아오르는, 아까 우리 오르다 상승하다 스카이로켓 배웠으니까 요게 ing가 붙어서 스카이로켓팅하는 오일 가격의 상승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답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차례로 어느 걸 증가시켰냐면은 교통비 그리고 생산 비용까지 증가시켰다. 여기까지 읽으면 답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은 오르는 원유 가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죠. 이 하이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상승이란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C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죠. What is not mentioned? not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not을 인식해도 문제 풀 땐 또 not인지 까먹고 속어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example, 한 예인데 뒤에 봤더니 cost of living, 생활비죠. 그래서 생활비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는 보통은 쉽게 나온다면 이 세 개가 같이 몰려 있어요. 답이 아닌 게. 답이 아닌 것들이 세 개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언급이 된 것들이죠. 이게 세 개 몰려 있고 아닌 거 찾으세요. 그럼 정답을 찾으면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고요. 두 개가 몰려 있고 다른 한 데는 이상한 데서 나와. 서로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 생뚱맞게. 그래서 좀 많이 읽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아, 이런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고 그냥 마음을 잡으세요. 그래서 딴 데서 시간을 줄이자 이렇게요. 아시겠죠? 좀 괴로운 문제지만 괴로운 걸 잘해야 점수가 오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현재 여기까지 읽은 상태니까 그 뒤에 같이 읽어보면서 3번 문제 띄워놓고 소개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jumps 역시 상승이죠. 에너지 cost, 에너지 가격에서의 상승이 먼저 길을 이끌었다. 한마디로 먼저 시작했다. 언제? 2월에. 그리고 이어서 medical care, 의료비, 그리고 lodging이 숙박이거든요. 숙박비 그리고 기본적인 음식. 자, 보통은 쌀, 그리고 위트, 이거 위트이시죠? 호밀 이런 것들로 역시 덩달아 올랐다. 그랬으니까 지금 생활비와 관련된 품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lodging이라는 표현이 숙박이니까 accommodations. 저희 S가 없으면 숙박, S가 있으면 숙박 시설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고, 그리고 뒤에 나온 쌀과 호밀은 공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언급은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에너지 코스트라고 되어 있는 걸 혹시 가솔린하고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으나 아직 정확한 답의 근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기가 본문보다 범위가 큰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가솔린이라고 나오고 보기에서 에너지는 괜찮은데 본문에 에너지인데 보기에서 가솔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의 근거인 것 같다라는 의심은 가지면 물증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이 단락에서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내용을 쭉 읽었는데 읽은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답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단락을 쭉 읽었는데 읽은 내용이 좀 많아요. 이랬는데 답을 못 찾았어. 그러면 다음 단락으로 가지 말고 정보가 많이 누적이 되니까 그때는 그냥 다음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읽은 내용이 너무 아까워 답을 못 구했어. 그럼 다음 문제까지 한번 진입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긴 단락을 읽고 해당 문제의 답의 근거가 보이지 않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3번 문제 이따 더 풀기로 하고 자, 4번 문제 What measure the government가 포인트죠. 정부란 단어. 자, 이 정부가 취한 조치가 도대체 무엇이냐.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돼? 정부가 나올 때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아까 봤던 이 지문에서 정부란 단어 없었죠. 기껏해야 우리 생활비와 관련된 품목 2개 정도 찾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풀리는 두 문제가 누적이 되면 어디로 간다? 다음 그때에서 다음 단락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신 키워드 기억해야죠. 하나 생활비, 또 하나 정부. 이 2개를 기억하고 다음 단락으로 가는 건데 다음 단락 가자마자 뭐 나왔어? 정부 너 나왔구나. 그럼 우리 4번 문제 답 먼저 찾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좀 받으셔야 됩니다.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대요. 태스크포스는 대책위원회,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긴급으로 만든 팀, 프로젝트 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시하기, 상황을 주시하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하나는 고객의 어떤 스펜딩, 지출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미 실행이 됐대요. 그럼 what measure, 그리고 정부,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죠. 바로 뭐냐면 완벽한 동결, 뭐에 관한? 연료 수입 세금. 언제까지? 이번 달 말까지. 키워드 제가 좀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의 정답은 도대체 무슨 조치를 취했니? 금년 말까지 세금을 동결하자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금 동결하는 내용이 정부가 앞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을 거야. 연료 수입에 대해 for a limited period. 바로 이게 이번 달 말까지가 되는 거고요. 자, tax란 단어가 tariff로 바뀐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자, A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B번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다. No. 이미 만들었고 이미 실행했어. 됐죠? 그럼 세 번째는 안정화시켰대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니까 답될 수 없겠고, 그죠? 그리고 에너지 마켓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역시 답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 1, 2, 4번 문제 풀었으니까 이제 3번 문제 풀기 위해서 도전해 봐야겠죠.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마지막 단락 읽으면서 3번 문제 풀어야겠군요. 자, 그럼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률이 Family Living Cost에, 자, Living Cost 동의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larger than normal grocery bill, 그랬으니까 식료품 영수증이죠. 영수증이 평소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역시 식료품과 관련된 뭐 그레인 정도로 연결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좀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돼. 자, 비교급은 항상 중요한 키워드. 어디서 페트롤 그러면 여러분 뭐죠? 석유. 주로 영국에서 석유라고 많이 하고요. 이 페트롤 펌프라는 게 우리 왜 주유소에 가면 그 석유 펌프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과 가솔린이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솔린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이 가스의 줄임말이고 그 가스화 될 수 있는 오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휘발이죠. 가스가 될 수 있다는 게 금방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휘발성 기름, 휘발유라는 뜻이고 여기 석유라는 뜻이니까 자, 지금 3번 문제의 정답, 이 B번도 언급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A번 이렇게 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저희 지금 단일 지문 하나 기사 끝났고요. 이중 지문 이제 기사와 일기예보 연결된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제한 시간 4분, 5분. 빨리 푸는 사람 4분 괜찮고 5분까지는 여러분 늦어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두 지문의 관계를 파악하셔야 돼요. 항상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속성을 파악한다. 지문이 두 개니까 두 지문의 관계, 이건 뭐고 이건 뭐구나 라고 미리 파악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기본 정보 파악할 때 제목이 없으면 첫 문장 읽는다. 기억나시죠? 이 제임스 빌이라는 곳에서 취재된 기사고요. 이 제임스 빌이라는 도시가 200번째 설립일을 축하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With a 다양한 functions, 행사인데 그 행사가 도시 전역에서 열릴 거고 5일 동안이고 5월 3일부터 7일까지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에서 우리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목이 없으니까 첫 번째 문장 읽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단락, 세 단락, 단락 표시예요, 여러분. 이루어진 기사 지문과 자, 이어지는 일기예보죠. 일기예보 이런 거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일기예보 같은 건 미리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표를 보고 내가 다 읽는다고 기억을 하겠습니까? 여기 어디 주제 목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간단하게 보시고 자, 이중 지문 푸는 방법 말씀드릴 텐데 단일 지문하고 약간 달라요. 단일 지문과 다른 게 지금 지문이 두 개라서 뭐 두 문제가 누적되면 다음으로 가고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문제 3개 정도를 읽어두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2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 정보 파악했고 두 지문의 관계를 살짝 봤잖아요. 그리고 위에 게 제임스 빌에서 있는 행사고 아래 게 그날 날짜를 제임스 빌 일기예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지문의 관계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읽는데 문제를 읽을 때 3개를 미리 읽고 들어가자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두 문제는 두 번째 지문 들어가기 전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연계 문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지문을 완독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지문
완독하고 두 번째 지문으로 내려가는 거죠. 설사 이 세 문제에 대한 답이 이 정도에서 나왔어도 두 번째 지문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 부분, 내가 놓친 부분을 항상 완독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5번, 6번, 7번 문제 읽어볼게요. 이 celebration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아까 우리 주제 목적 문장하면서 읽으셨죠? 설립일을 기념한다. 답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6번 문제 how many 몇 명의 아이들이 이 book passion 프로그램 고유명사니까 역시 키워드겠고요. A day 시간 표현도 키워드인 거 아시죠? 그래서 하루에 몇 명의 아이들이 이 book passion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7번 의문사 어디서 에세이 컨테스트가 열릴 것 같니? 그럼 어디 에세이 컨테스트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 세 개 폴페우스가 뭐니?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하루에 몇 명이나 갈 수 있니? 또는 에세이 컨테스트가 어디니? 이 세 개를 여러분 키워드로 잡아놓고 본문 들어갈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읽었죠. 여기까지 읽고 나면 답이 파운데이션 데이라는 건 금방 캐치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냥 너 문제 가져가라, 답 가져가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첫 번째 퍼레이드와 함께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왠지 퍼레이드 할 것 같은 느낌 들어도 답의 근거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X. 두 번째는 도시가 설립된 날짜를 기념하기 위해. 정답 당연히 B번이 되겠죠. C번은 라이터에게 상을 주기 위해.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자, 네 번째 이 지역 인쇄업자들, 출판업자에 의해서 출판된 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역시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특히 기사는 90% 이상이 두 갈식이에요. 그 위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없으시다면 빨리 이 부분만 읽고 답 찾는 것도 여러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저희 답 첫 번째 거 찾았으니까 6번, 7번 가는 거예요. 자, 6번 찾기 위해서 아까 읽었던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금년에, 여기서 this years에서 알 수 있는 거,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구나. 이런 것도 유추해낼 수 있으셔야 되고, 실제로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금년의 설립일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교육에 포커스를 두는데, 미래 세대,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의 교육에 포커스를 둘 거래요.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뭐 할 거냐면 4개의 주요 교육 이벤트를 할 거래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뒤에 나온 내용이죠. 지금 이게 주목할 만한이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주어처럼 보이는 이유는 주어가 너무 길어서, 주어가 너무 길면 주어랑 보어를 바꾼다는 거 문법에서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또는 안 배우셨다면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 book passion 프로그램, 아까 우리 이거 키워드로 문제에서 잡았던 거다. 이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누구랑 하는 거냐면 우리 도시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라이터인 이 사람, 벤슨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할 건데 그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500명의 아이들, 그럼 로컬 지역 학교로부터 500명의 아이들을 초대할 건데 invite A to B, A가 B 하도록 초대하죠. 그래서 invite A to B. to B가 뭐냐면 다양한 투어를 하는 곳에 참가하도록 초대할 거래요. 그럼 이게 답이 500명인가 보다. 근데 우리 아직 뭐 있어야 돼? A day, 하루에. 이걸 잡아내셔야죠. 그래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루에란 표현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딜 투어할 거냐면 인쇄소 갈 거래요. 그죠? 종이 제작소죠. 그리고 이게 진짜 출판소. 그리고 세 번째로 bookstores. 이게 서점들도 갈 건데 거기서 뭘까지 할 거냐면 미스 벤슨과 낭독까지 하게 될 거래요. 그렇구나. 이런 다양한 투어에 참여시키는데 아직 하루에 몇 명 수용할 수 있다는 표현은 아직 없으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좀 더 가는 거예요. 근데 the program, 당연히 앞에 나온 book passion 프로그램이겠죠. 이 100명의 아이들 daily, 이게 바로 아까 질문에서 봤던 a day와 유사한 표현이죠. 이렇게 시간 관련 표현은 변형시키는데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 찾기 편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각 필드에 하루에 10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6번 문제의 정답은 정말 가뿐하게 몇 명이다, 100명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100명까지 잡았고 자,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에세이 컨테스트만 찾으면 되는 거다. 우리 이 정도 읽었는데 벌써 답 2개 찾았다. 그죠? 좋아요. 그럼 다음 두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자, 게다가 북페어, 이거 책 박람회가 열릴 거래요. 어디서? 이 센터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에브리데이에. 그리고 30명 이상. 30업체 그래도 되겠다. 그죠? 출판업체 또는 출판업자. 업체 다 가능해요. 업체.
그래서 30개 이상의 출판 업체나 업자들 그리고 커다란 상점들, 어떤 상점? 서점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이 그들의 프로모션, 홍보용 부트가 그럼 진열대죠. 이걸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2개의 교육기관 또한 열정적으로 서포팅할 거다. 시의 이 노력을. 그리고 이 2개의 기관이 바로 교육기관이니까 컬리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 뒤에 이어서 나오겠죠. 좋아요. 그런데 이 해эм프턴 커뮤니티 컬리지가 바로 뭘 구성하고 있냐면 에세이 컨테스트. 답 나오기 시작한다. 이 컨테스트를 할 예정이에요. 이 아이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테스트할 거죠. 뭐로? 에세이로. 언제? 5월 3일에 캠퍼스에서. 근데 in case of rain, 뭐가 올 경우에? 비가 올 경우에는 바로 연계 냄새가 나죠. 자, 연계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와요? 내가 분명히 문제에서 읽었던 답의 근거를 찾았어, 정확하게. 근데 거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옵셔널, 선택사항을 주는 거예요. In case of rain, 비가 올 경우에는 여기다. 그러면 A 아니면 B다의 선택사항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의 선택사항은 바로 다음 이어지는 지문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그래서 분명히 답의 근거를 찾았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다. 또는 선택하게끔 놔둔다라는 것들은 연계 지문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일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컨테스트가 그러면 venue, 모임 장소라는 뜻인데요. 모임 장소를 캠퍼스에서 학교 강당으로 바꿀 수가 있대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아까 우리 기본 정보 파악하는 그 단계에서 아래가 바로 일기예보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가서 이 문제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5월 3일 날 일기예보를 보면 비가 오면 여긴 거고 비가 안 오면 캠퍼스인 거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 어딜 가봐야 돼요? 그죠? 여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월 3일 날 날씨를 봤더니 제임스빌의 날씨가 샤워, 소나기가 온다고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답이 여기네. 그 소나기가 오면 비가 오는 거니까 auditorium.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C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 문제가 연계 문제였어요. 그죠? 연계 문제였고 이제 9번하고 10번 문제를 읽고 weather forecast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우리 안 읽은 부분이 있죠. 어디 안 읽었어요? 여기 안 읽었어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저 요즘은 다 읽어야 정확하게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다 구했지만 저 뒤쪽을 읽는 거죠. 아까 2개의 기관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기관이 캠프턴 커뮤니티 컬리지이고 두 번째 기관 맞더니 버스웰 테크니컬 컬리지예요. 자, 이 대학교가 오픈 사이언스 랩 데이 역시 대문자를 할 건데 모든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보통 13세에서 15세 정도의 5월 4일에 특히 피직스 디파트먼트 물리학과죠. 물리학과가 4개의 랩실을 열어줄 거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8명의 지원자들이 join, 참가할 수 있도록 어디에 mock이 여러분 모의죠. 모의 실험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해준대요. each 랩에서 뭐로써? 실험 조교로서. 됐습니까? 그러면 한 랩실에 8명인데 총 4개라고 했잖아요. 여기 each 랩에 8명이니까 4개면 3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막 어렵게 계산하는 건 안 나오지만 이 정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자 기억하셔야겠고 이 문제의 정답 찾을 수 있겠죠? 정답 몇 번? 당연히 32명이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요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A번 32명이 정답이다. 라고 여러분 답 여기까지 구하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9번이죠. 9번인데 마지막 9번은 아까 우리 8번 문제가 토탈이 몇 명이냐 그래서 저희가 미리 짚어본 거고 9번 문제는 weather forecast에 따르면 가장 추운 게 언제니였어요. 가장 추운 게 언제. 제가 좀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죠. 아까 피직스 디파트먼트의 랩 프로젝트에 참가할 토탈 넘버를 구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9번이 뭐였냐면 가장 콜드, 추운 날이 언제냐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문 보면서 답을 요걸 찾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추운 때가 언제니? 그럼 뭐 당연히 weather forecast를 보라고 했으니까 날씨가 가장 추울 때를 고르셔야 되는데 가장 추운 거는 더울 때가 낮은 게 아니라 정말 추울 때가 낮은 거죠. 그래서 오른쪽 보니까 느낌이 이거는 고온일 때, 이거는 저온일 때, 최고 최저인데 가장 추울 때니까 최저 기온 중에서 더 낮은 걸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 5월 4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까지 저희 지금 풀어본 거죠. 자 이제 3중 지문 보도록 할게요. 3중 지문은 이메일, 기사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10번부터 14번까지 이메일과 기사 연결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 파악 차원에서 이메일이 지금 2개 하고 기사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제가 번호 달아놨어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이메일이에요. 첫 번째 이메일에서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하실 거. 일단 여기 오른쪽에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른쪽에 이메일 주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메일 주소가 똑같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 같은 회사 사람이구나. 그죠? 이 정도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토익은 회사 이름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이렇게 알려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 뭔가 식품 회사구나 정도 느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메일이니까 이건 회람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날짜 나와 있고 주제 목적에 뭐라고 돼 있냐면 review requested, 즉 검토가 요구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기본 정보 확인했고요. 자, 기본 정보 확인할 때 맨 마지막에 역시 이거 아까 위에서 봤던 N푸드라는 회사가 너리푸드라는 회사구나. 그다음에 이제 이거 발신자 이름이 이사벨 리인데 이 사람이 홍보부장이구나 정도로 인식하시고 우리 두 번째 이메일 갑니다. 두 번째 이메일 저 역시 2번 번호 붙여놨고요. 여기 보시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이거 주소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고받는 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주고받는 거 맞고 이름이 똑같아. 그죠?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서브젝트 옆에 RE라고 되어 있죠. 이 RE는 여러분 뭡니까? 자, regarding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맨 앞에 RE가 이쪽에 나온다면 이건 regarding이라는 뜻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명히 주제라고 나와 있는데 또 RE라고 나오면 reply일 가능성도 있죠. 이거는 지난번 질문에 또는 지난번 이메일에 대한 회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RE 보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메일에 RE라고 붙으면 아 그냥 지난번 보낸 거에 대한 답장이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되겠고 조막 보냈던 그 review request, 즉 검토 요청에 대한 답장 메일이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egarding 또는 reply 두 가지 뜻 다 가질 수 있다는 거. 여기서는 reply, 답장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고. 자, attachment, 첨부 파일이 하나 더 붙었죠. merger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합병이라는 뜻이죠. merger하고 그다음에 acquisition, acquire, 습득하다, 인수하다라는 뜻의 acquisition이 거의 동일시 돼요. 합병과 인수, 그러니까 거의 동의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발표를 한다는 어떤 문서를 첨부해서 파일로 붙였군요. 그리고 이제 요 글을 쓴 사람은 맨 마지막에 봤더니 너리푸드라는 회사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홍보부장 정도 되겠습니다. 리드는 치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책임 홍보부장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프레스 릴리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에 투부정사가 있는 경우는 뭐다? 미래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리푸드라는 회사가 조금 있으면 홀 디시즈라는 회사를 인수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살짝만 제가 보면 제목이 있으니까 굳이 첫 번째 문장을 미리 안 읽으셔도 좋지만 여기 봤더니 발표했다. 그 회사가 곧 이 회사를 웰컴할 거다. 즉 to acquire 미래 느낌, 그다음에 인수하다의 뜻을 웰컴으로 풀어 쓴 거죠. 우리는 그래도 인수라는 걸 제목에서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 세 지문의 관계 파악을 하셔야겠고, 자,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진 다음에 3중 지문 들어갈 건데 이제 본문 파악하셨으니까 첫 번째 게 이메일, 두 번째 게 이메일, 세 번째 게 기사인데요. 이 3중 지문은 지문이 3개라서 그죠? 더 복잡해요. 그런데 사실 난이도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쯤 되면 여러분 지금 당 떨어질 때잖아요. 거의 끝까지 왔으니까 RC 시험에.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문제 풀 때 더블 또는 트리플, 그러니까 이중 지문, 삼중 지문을 먼저 풀고 나중에 싱글로 가자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관계 파악만 잘 하시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쉬운 파트예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문제 풀 때 5개 다 문제를 풀면 어차피 기억이 안 나잖아. 다 미리 읽고 들어가면. 그리고 제가 아무리 잘 기억을 해도 나중에 또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개, 하나, 2개 이렇게 나눠서 읽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의 답이 꼭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의 배분 포지션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답 구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시간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경험상 제가 이렇게 나누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 정보 파악한 다음에 문제 읽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2개만 먼저 읽어볼게요. 10번, 이 미스터 샤오에 대해서 다음 중 뭐라고 추론될 수 있니? 이 미스터 샤오가 수신자, 발신자의 이름이 없었어요. 자, 그럼 수신자, 발신자는 보통은
이메일 속에서 너 아니면 나니까 다 나나나, 다 너너너 이렇게 언급된 부분이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수신자, 발신자는 키워드로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제3자는 수신자, 발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나오는 제3의 인물이 발견이 되면 무조건 뭘 해야 돼?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만 찾아가면 돼요. 물론 딴 애도 읽으면서 무조건 박 찾으면 안 되고 읽으면서 사람 이름이 나오는 순간 여기가 답이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미스터 킹스턴. 이 사람이 누구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이메일을 쓰기 전에 뭘 했을 것 같니? 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미스터 킹스턴이 누구니? 두 번째 이메일의 발신자 이런 걸 정확히 기억해야지 무조건 막 첫 번째 질문에 가서 막 뒤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메일의 발신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메일을 읽어야 풀리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메일을 쓰기 전에 뭘 했을 것 같니? 그랬으니까 뭔가 첫 번째 이메일과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문제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미스터리 샤우가 누군지 이 사람 제3의 인물이니까 이 사람 찾아서 가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미스터 킹스턴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럼 이메일의 발신자니까 요거 읽으면 되겠다라는 느낌 가지면서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첫 번째 하이 마이크 그랬어요? 같은 회사 사람이니까 뭐 마이크 하이 이렇게 되겠죠? Greetings from the home office. 무슨 뜻이에요? 홈 오피스가 본사죠. 본사에서 하이 안녕. 소속이 어디다? 본사구나. 이런 거 캐치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짧은 인사말 같은 거 우리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요. 정말 쉬운데 잘 들려요. 그래서 지금 본사에서 날라온 이메일이고 소속이 거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이 미스 리라는 사람이. 자, 미스터 샤오. 처음부터 절대 키워드. 지문에서 봤던 미스터 샤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샹하이 오피스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오피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지점이죠. 샹하이 오피스의 홍보부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the press release 기사가 should be, should, must하고 비슷한 표현이니까 중요하죠. 준비가 돼야 돼. 누굴 위해? 중국 언론사를 위해 언제까지? 이때구나. 이번 주 말까지. 그리고 정말 대단한 뉴스지? 뭔가 중국 미디어에 나가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이 기사문을 기사 관련 자료들까지 얘기하겠죠. 퀴트니까. 이 자료들을 모든 주요 출구니까 언론사 정도가 되겠죠. In the country. 그래서 중국 얘기하는 거죠. 중국에 있는 모든 주요 기관에 뿌릴 거야. 왜? 이 커다란 빅 뉴스를 발표하기 위해. 바로 빅 뉴스는 뭘 것 같냐? 뭘죠? 합병인 것 같다는 느낌. 아까 기본 정보에서 좀 보셨죠? 정말로 그런 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스터 샤오에 관련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자, 미스터 샤오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A번부터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A번. 그는 중국 미디어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거 샹하이 오피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 너리푸드라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일 거란 말이죠. 따라서 A번 탈락. B번은 너리푸드의 인수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아직 알 수 없어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자, 알 수 없으면 포인트. 내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B번에 대한 답을 못 구했어. 다음 단락으로 가봐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 일단 모르면 넘어가. 왜? 내가 읽은 거 내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시간을 벌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세 번째. 그는 Chinese office에서 전에 일한 적이 전혀 없다. 이 Chinese office라는 게 중국에 위치한 또는 중국 소속의 둘 다 가능하지만 어쨌든 여기 샹하이에서 관련된 오피스에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hinese 미디어에 대해서 전문가다. 잘 알고 있다. 이거 Chinese 미디어를 위해 준비시켜 놔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전문가라는 사실을 아직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아직 못 푸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미스터 샤오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니까 좀 띄워놓고 볼게요. 우리가 마지막 내용을 최종화하기 전에 미스터 샤오가 한 가지 커멘트를 했대요. 바로 뭐라 했냐면 Chinese 미디어는 좋아한대요. 뭘 좋아하냐면 shorter. shorter라는 건 더 짧은이죠. 비교 굉장히 중요한 제가 강조 표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가 쓴 거보다 더 짧은 이거죠. 지금까지 나온 정보, 다큐멘트보다 더 짧은이에요. 그 더 짧은 언론 발표문을 좋아해. 근데 보통은 2분의 1 페이지가 넘으면 안 돼. 부정적 단어, 그다음에 숫자 관련 표현. 그렇구나. 그래서 그는 그의 이메일에 또 piece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죠? 프레스 릴리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글의 내용이 짧으면 짧을수록
the higher, 더 비교급 아시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그래서 지금 글의 내용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출판될 기회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중국 미디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번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이다? 당연히 중국 미디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선생님 이 정도 갖고 엑스퍼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 정답을 저희가 지금 찾은 상태고요. 11번 아직 못 풀었죠? 근데 우리 10번 문제 정답 찾았지만 아직 다 안 읽었어요. 이 부분 읽으셔야 됩니다. 이 남은 부분. 자, 읽을 거고 그 지문 완독한 다음에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자 그 얘기죠. 두 번째 지문 가기 전에 12번 문제 읽는 거 기억하시고요. 좋아요. 그러면 What do you think about? 우리가 답 찾고 무시할 뻔했던 그 부분. What do you think about이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상대방한테 제안, 요청, 당부하는 표현이죠. 너 이걸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거 해줄래? 라는 뜻과 흡사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ing 제안 표현, would you, could you? 너 이거 해줄래? 이게 정말 물어보는 게 아니죠.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리고 I ask you to. 난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와 똑같은 표현이라고요. 이때 ask 대신 require, encourage. 네가 뭐뭐 하도록 장려해. 하라는 거죠.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걸 진짜 장려하는 거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러면 여러분 회사 생활 어려워집니다. allow, 허락하다, invite, 초대하다, expect, 예상하다, 기대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의 수동태인 너는 뭐뭐 할 것으로 요구된다, 예상된다, 뭐뭐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 다 뭐뭐 해라의 우회적 표현이며 please, 앞으로 뭐뭐 해주세요와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들은 그냥 다 외우세요. 이거 나오면 답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앞으로 이거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즉 언론에 나올 그 기사문 있죠. 그거 좀 짧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지문을 이렇게 이제 완독을 할 거예요. Let me know. 너의 생각 좀 얘기해줘. 어떻게 앞으로 일을 계속할 건지. 그럼 결국은 이거 좀 해줘.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좀 더 짧게 해줄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11번 문제 읽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미스터 킹스턴이 이 글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수신자죠. 네. 근데 두 번째 이메일의 발신자인 이 사람이 이 이메일을 쓰기 전에 뭘 했을까? 그럼 아마 요청한 대로 뭘 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론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넘어가서 바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12번 문제를 읽고 들어가서 확인할게요. 아직은 문제 못 풀었습니다. 12번 문제. acquisition, 이 인수에 대해서 무엇이 사실입니까? 아직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이거 acquisition 나올 때 12번 문제에 답이 나오겠구나라고 인식하고 바로 넘어갈 건데 바로 아까 우리 attachment 이거 부분 나온 거 기억나시죠? 네, 이거 아까 읽었으니까 본문 들어갈 건데 Hi Isabel, 뭐라고 했냐면 알려줘서 고마워. I've, 바로 내가 한 행동이에요.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킹스턴이라는 사람이죠. 나 이렇게 했어. I've reflected, 반영했어. 누구의? Mr. Shaw의 comments를 반영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지문에서 무슨 커멘트를 했는지 그대로 했다는 내용이니까 바로 연계 문제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까지 읽었으면 커멘트대로 했다. 커멘트가 뭐였냐면 내용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니까 너 좀 줄여줄래? 라는 내용이었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몇 번으로 볼 수 있다. 줄이는 게 revise 하는 거잖아요. 정답 A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번역 대행사를 고용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웹사이트 갱신했다. 네 번째가 중국 언론과 만났다. 역시 답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다 읽었고요. 저희 이제 답 연계 문제까지 하나 구했으니까 연계 문제 3중 지문은 적어도 2개인 거 아시죠? 아직 하나 남았다는 거 기억하고 acquisition에 대해서 다음 중 사실인 것은 을 찾기 위해 우리 나머지 지문 읽으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바로 이어서 가는 거예요. Please take a look. 봐주세요. Please. 상대방한테 요청하는 표현이죠. Can you? 요청하는 표현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시고 지금 첨부된 다큐멘트를 좀 봐줄래? 내용이 정확한지 확실히 하기 위해. 그리고 once 뭐뭐 하자마자죠. 너가 검토가 끝나자마자 너 그거 forward him 걔한테 좀 보내줘. 누구한테? 미스터 샤오한테 좀 보내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translation agency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이 사람이 아마 뭐 미국 사람이면 영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어로 옮겨야겠으니까 빨리 번역해서 보내라. 그래서 작업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뭐냐면 걔한테 좀 이 내용을 차이니스 컴퍼니 웹사이트에 또한 실릴 수 있게끔 상기시켜 주겠니?
나도 우리 오피스, 우리 지점에다가 하도록 할게. 그래서 US, 우리 지점이 US구나. US 웹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도록 have, 시킬게 라고 여기서 동시에 또한, 그죠? 라고 누가 글을 쓰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책임 홍보부장이었군요. 아까 우리 본 적 있었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연계 문제 구한 상태에서 acquisition에 대한 언급은 다 읽었지만 거의 없었고요. 이제 이 acquisition과 13번, 14번 문제에 대한 답을 세 번째 지문에서 찾아야 돼요. 세 번째 지문 들어가기 전에 뭘 물어보는지 미리 알아야 되니까 13, 14번 문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이 너리 푸드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좀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너티 푸드인데 이 내용은요 아마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다 너리 푸드에 대한 내용이라 이 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맨 마지막쯤에 풀릴 것 같고 그다음에 14번 문제는 미스 리가 어디서 일할 것 같니? 미스 리가 누구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가장 빨리 풀릴 것 같은데요. 남은 세 가지 문제 중. 자, 미스 리가 누굴까요? 미스 리는 바로 첫 번째 이메일을 썼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지금 14번 문제이지만 제일 먼저 풀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약간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이메일 가서 정말 미스 리의 근무하는 장소가 본사이니? 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본사인데 이 미스 리가 일하는 곳의 회사 이름은 엔푸즈였고 저 정확하게는 맨 마지막에 너리 푸드라는 회사의 홍보부장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아까 저희 분명히 제가 질문 속 키워드의 정확한 단서를 찾았어요. 미스 리가 여기서 일하고 홍보부장이고 홈오피스, 심지어 본사라는 것까지 잡아냈는데 답이 없어. 그럴 때는 불충분한 정보 또는 옵셔널 이렇게 관련된 연계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좋아요. 이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예문을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다 봤는데도 지금 이 미스 리라는 여자가 일하는 장소를 못 잡아낸 거잖아요. 그럼 본사가 어디 있는지 보면 되는 거죠. 이 회사의 본사가. 그래서 그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For press. 이게 바로 기사란 뜻이죠. 기사 언론을 위해서니까 기사 지문인데 아까 우리 봤던 제목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엔푸드라는 회사가 기쁘다 발표하게 되어서 곧 웰컴할 것이다. acquire라는 것과 동의어죠. 홀디시라는 회사.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야? 유기농이고 사전에 포장해서 파는 과자 회사래요. 근데 요거를 우리 패밀리로 웰컴하게 되어서 기쁘다. 즉 인수하게 되어서 기쁘다. 뭔가 인수에 대한 답도 그래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어요. 자, 지난 1년간 너리푸드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어. 왜? 더 다양성을 더하기 위해 뭔가 더한다는 느낌이니까 인수와 관련된 느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목록별로 갖춰놓은 그 상품에 뭔가 다양성을 더하고 싶대요. 어느 쪽으로? Food and Beverage Company. 그렇구나. 그래서 this is another 또한 추가하는 느낌. 스텝, 단계가 될 건데 바로 어떤 단계냐? 회사를 리브랜딩. 리브랜딩은 회사의 이미지를 다시 변형시키는 거죠. 다시 만드는 거. 어디로? 건강 관련 비즈니스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홀디시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이 홀디시라는 회사는 뭘 했다?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해왔어요. 지난 1년 동안 그 회사의 뭐 때문에? 건강하고 유기농으로 재배된 성분들, 원료들 때문에 회사에 대한 소개군요. 그리고 while the exact transaction value, 정확한 거래 가치는 아직도 결정되고 있지만 그 인수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정확하게 얼마의 인수일지는 모르겠지만 this merger가 라고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 회사가 업계 최고의 회사로서 입지를 굳히는 걸 확실하게 해줄 거다. 그리고 이 acquisition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방문하세요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였죠. 인수하고 그다음에 너리푸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미스 리라는 사람이 일하는 장소까지 찾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아무 답도 안 나오고 있죠. 더 읽어야 돼요. 봤더니 너리푸드라는 회사는 글로벌 푸드 앤
F&B라고 많이 하죠. 예, 식료품 회사입니다. 바로 어떤 회사냐면은 바로 미국 뉴욕의 헤드쿼터 답 나온다. 그죠? 여기에 본사를 두고 있대요. 그리고 입지를 현재 굳히고 있는데 모든 전 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그래서 너리푸드가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 중에 하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알 수 있죠, 이제 우리 어디서? US 뉴욕. 그러니까 USA의 뉴욕이니까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러면 미스 리가 아까 본사에서 일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 홈오피스? 예, D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연계 문제 2개 다 구했어요. 그죠? 연계 문제는 이렇게 정확한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묻고 답으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연계 문제가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12번 문제 acquisition과 nullified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겠죠? 자, acquisition, 인수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세 번째 지문, 기사에서 주로 나오고 있고 nullified는 지문 1, 2, 3 전반적인 내용에 걸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풀고 맨 마지막에 13번을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다 읽었으니까 이제 바로 보기부터 들어가죠. 이번 acquisition이 이 홀디시라는 회사를 가장 큰 회사로 만들어줄 것이다. 아니죠. 너리푸드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해서 이 회사가 너리푸드라는 회사가 가장 커지는 걸 거니까 이 X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두 번째 어떤 사회적인 비난, 꾸짖음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됐대요. 전혀 내용이 없죠. 부정적 내용은 없었어요. 세 번째, 이 홀디시라는 회사가 회사를 닫도록 자기 회사를 닫도록 강제로 만들 것이다. 뭐가? 인수가. 닫는다는 내용이 없었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너리푸드라는 회사의 포트폴리오, 품목별 항목들을 넓혀줄 것이다. 정답 당연히 D번이죠. 저희 답의 근거는 기사 내용 중에 중간 부분에 있었죠. 요거. 그래서 이거를 broaden이라는 표현을 more variety로 바꿔 쓴 거 여러분 느껴주실 겁니다. 이 문제의 정답 D. 그래서 우리 현재 이제 13번만 남겨두고 있어요. 역시 내용은 다 읽었기 때문에 보기부터 들어갈 건데 자, 이 회사에 대해서 다음 중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레이오프 어떤 뜻이 해고에 관한 내용이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그리고 또 만약에 나왔다면 저희가 키워드 표시를 했겠죠. 부정적 내용이니까. X. 두 번째, 국내 입지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만 회사가 존재한다. 이 presence가 입지라는 뜻이거든요. 존재. 근데 아까 막 아프리카 나오고 막 유럽 나왔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X인 걸 알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다른 회사에 의해서 합병이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아니죠. 인수할 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C번도 정답이고 그럼 당연히 정답 D번이죠. D번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자, 답의 근거 찾으시면 되겠죠. 답의 근거는 이 기사 중앙 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이 또 다른 노력이다, 단계이다, 뭘 향한 회사의 이미지를 이런 쪽으로 리브랜드 다시 만들고 싶대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변형시킨다랑 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3번 문제의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요 삼중 지분이 어려웠던 이유는 전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게 계속 밀려서 마지막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구나. 여기서 그냥 시간을 오롯이 쏟아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각오로 지문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근데 막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까지 여러분 이것도 빨리 풀어야지 하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중심을 잡으시는데 이런 중심과 마인드 컨트롤 하시려면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삼중 지분까지 기사에 관해서 다뤄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월) 토익 예상 문제 특강 다 들으셨습니까? 김정은 선생님 강의도 잘 들으셨죠? 물론 제 강의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바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복습하거나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라는 질문을 전 많이 받아요. 특히 제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공부를 안 해요. 내일이 시험 돼도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단순한 논리인 거. 그런데 왜 그게 힘들까요? 제가 보기에 그게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게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따박따박 시간을 투자할 때마다 결과가 생겨서 그렇잖아요. 스코어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레벨이 생긴다든가. 그런데 공부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도 눈에 보이게끔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 바로 계획이에요. 뻔한 소리 같지만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지금부터 시험 직전까지라도 매일매일 2시간 정도, 딱 2시간만 공부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스티커를 붙이건 도장을 찍건 아니면 내가 따로 표시를 하건 그 기록의 희열을 느껴보라는 거죠.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뭔가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행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험 직전까지만이라도 매일매일 기록해서 여러분이 성적이 올라가는 그 희열을 좀 느껴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토익에 대해선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